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 유입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역대 최다인 391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이틀째 4,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2주 전보다 8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오늘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먹는 치료제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6조 3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약과 혁신의료기기 등에 올해 3,500여억 원을 지원하고 관련 업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주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등 새 변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발 항공기 입국을 금지한 중국을 비판하면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항공편 입국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21명 줄어든 4,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어제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48명 감소한 701명으로 나흘째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6,210명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위중증 환자 숫자도 감소하면서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40%로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포인트 낮아진 40%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43.4%, 경기는 39.1%, 인천은 32.5%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61개, 경기는 385개, 인천은 83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729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8.9%로 전날보다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치료제는 전국적으로 배송돼 빠른 지역의 경우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또 이달 말까지 팍스로비드 10,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순차적으로 계약 물량이 도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됩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뒤 지자체나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서 투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같은 먹는 치료제 도입이 코로나19 대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먼저 국내 허가를 받은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76만 2천 명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둔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 2천 명분입니다. 팍슬로비드는 임상 3상 시험에서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을 87%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치료제로 꼽힙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한다 해도 중증 진행을 막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한다면 위중증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경증 환자용으로 나온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있긴 했지만 팍스로비드와 달리 변이에는 취약해 앞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전상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표면에 변이가 일어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작용을 막는 방식이라 변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약물의 기전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맥주사가 필요 없는 먹는 치료제라 재택 환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만큼 5일 동안 복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4일분, 3일분만 이렇게 복용했을 때는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에 끊는 경우 그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또 증상 발생 5일 안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제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에 주의해야 하고, 고령층 가운데 증상이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의료진이 세심하게 환자 건강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6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오 핵심 유망 분야인 신약과 혁신의료기기, 첨단 재생의료 등 3개 사업에 올해 3,539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서 관련 업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건강 이상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배를 인정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43살 이양우 씨는 요즘 PCR 검사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어깨를 다친 뒤 1년 가까이 염증 치료를 받으며 백신 접종을 미뤄왔는데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 통증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지만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식자재 사는 것조차 어려워져 착잡한 마음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예외 확인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도 요청했는데 이렇게 반려되고, 장보러 다니려면 이거 PCR 검사를 일주일에 일단은 2번 이상은 해야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예외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살 서기성 씨는 지난해 7월 화이자 1차 접종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병원에선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2차 접종 예약까지 취소시켰지만 방역당국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부작용이 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목으로 만약에 오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예외자로 등록도 안 되고 백신하고 관련도 없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을 아나필락시스 같은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자,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접종이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백신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확정적으로 확인된 4가지 경우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백신 맞기 싫은 것도 아니고. 반면 예외 대상자 범위를 넓힐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 오미크론이 더 확산을 하게 되면 더 위험성은 높아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행 기준이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백신 접종 연기 사유를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수출 수입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 안팎 뛰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물가지수의 평균값은 117.46으로 2020년에 99.85보다 17.6%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지수 평균값은 94.74에서 108.29로 14.3% 올랐습니다. 이런 수입 수출 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 등락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고 2021년 들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작년 12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27.11로 11월에 129.63보다 1.9% 하락했습니다. 네, 세종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 무선 장치 등을 활용해서 입원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병동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아직 허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심장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가슴에 부착한 무선 장치가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모인 환자들의 심장박동 정보는 의료진이 보는 화면에 곧바로 표시되고 이상이 감지되면 빨간색으로 알려줍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일주일 동안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병동입니다. 측정된 생체 신호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인공지능이 심정지 등 이상 반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병실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중앙 간호사실에서 많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심전도 측정 장비는 환자들이 장치에 연결된 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고 단시간에 측정된 정보만으로 부정맥 등 이상 신호를 감지해야 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스마트 병동 구축으로 병원 내 심정지 사망을 조기에 예방하고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좀 더 중한 환자에 선별적으로 이제 치료나 시간 투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환자 안전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체온과 호흡 측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환자들의 생체 정보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질병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가 병이 생길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AI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질병을 기존에는 진단을 하고 처방하는 쪽에서 앞으로는 예측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병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제 교류 전문 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올해 전 세계 여권해임 순위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동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이들 나라 여권으로는 전 세계 192개 나라나 송령을 무비자나 간편 입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2위인 한국과 독일 여권으로는 190개 나라와 송령을 무비자와 간편 입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104위로 하위에서 8번째였습니다. 한국은 2018년도부터 2, 3위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울원전 5호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한 대가 가동을 멈추면서 발전이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발전소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면서 정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원자로 중심부로 들어가는 냉각제 흐름을 돕기 위해 설치한 대형 펌프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76만 1,12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2.85배로 증가한 건데 최근 증가율이 줄고 3배를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폭증세가 조금은 누그러진 셈입니다. 또 12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5만 1,261명으로 전날 세워진 대유행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40% 증가하면서 1,73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발 항공기 입국을 금지한 중국을 비판하면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교통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중국의 조처는 미중 항공교통협정의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접촉하고 있으며 적절한 규제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6편의 항공편 중단을 명령하는 등 이달 들어 취소된 항공편만 70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온 항공기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취한 조처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기술자문그룹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주간 통계를 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보고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515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만 3,400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3% 늘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이 한 주 전보다 73% 증가한 46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증가율은 동남아시아가 418%로 최고였고 아메리카는 78%, 유럽은 3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유일하게 11% 감소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는 사망자 수가 84% 증가해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기술자문그룹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 seen yet data with respect to a fourth dose, and we would like to see this data before we can make any recommend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are rather concerned about a strategy that entangles repeated vaccination within a short term. WHO는 오미크론 변이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 백신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사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감염과 전파의 효과가 큰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야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 방역 조치 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강력한 봉쇄령 속에서 관저 음주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방역 규제를 만들고 나서 자신은 멋대로 파티에 참석한 총리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를 놓고 사퇴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영국 총리 관저 정원에 보리스 존슨 총리와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안주가 놓여 있고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첫 봉쇄령을 내렸던 2020년 5월 20일 총리실 정원에서는 음주 파티가 벌어진 충격적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시민들은 집 밖에서 한 명 이상 만나는 게 금지됐던 매우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존슨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25분간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I know that millions of people across this country have made extraordinary sacrifices over the last 18 months. 존슨 총리는 이제 되돌아보니 파티 참석자들을 모두 사무실로 되돌려 보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을 격려하는 업무 행사로 인식했다고 언급해 방역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To thank groups of staff before going back into my office 25 minutes later to continue working, I believed implicitly that this was a work event. 야당은 파티에 참석하는 줄 몰랐다는 존슨 총리의 해명이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국민을 모욕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총리에게 사임을 거듭 촉구했지만 존슨 총리는 일단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버텼습니다. He's not apologized, Mr. Speaker, for breaking the rules and breaking the law. He's sorry because he's been caught. 총리 사퇴 지지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여당인 보수당 일부 의원들도 사퇴 압박에 가세해 존슨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인 7%나 급등하는 등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져 3월부터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인 11월의 6.8%보다 큰 7%입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11월 0.8%보다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주거비와 중고차, 식료품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고차 값은 전월보다 3.5%,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3% 치솟았습니다. 공급망 차질과 상품 수요 쏠림 현상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 사태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But the pandemic itself has and continues to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so when you have an elevated level of demand, but the supply can't keep up, that is a recipe for price increases. And sure enough, that's what we're seeing. 여기에 부족 상태인 노동력 공급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더욱 줄어들면서 비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급여를 올리면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씀씀이가 커졌고 기업은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려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대 과제로 천명했습니다. We will use our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한 해 3차례 인상을 시사했는데 시장에서는 4차례 이상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주개발 경쟁에 각국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가세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달의 진공 상태뿐 아니라 달 표면의 먼지까지 그대로 재현해서 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공달이라고 불리는 집안 열 진공 챔버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